잠시 후에 이제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 회의에 앞서서 우리나라가 물가가 떨어지는 현상을 놓고 그 성격에 대해서 이른바 D공포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논쟁의 결과에 따라서 금리를 올릴 것인가 내릴 것인가가 결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준금리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국내 D공포 논쟁에 대한 판단과 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의 향후 과제가 무엇일까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D공포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당수 국가들이 D공포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내년도에 그 세계 경제라든가 국제금리 시장에 소위 패텔 리스크로 D공포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가장 그 첫 번째로 꼽는 게 바로 D공포인데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우리나라에도 올해 그 마지막 금통일을 앞두고 이 D공포 논쟁이 있는데요. 뭐 아시겠습니다만 D공포는 크게 두 가지 의미죠. 하나는 일본식 디플레 의미. 요건 이제 디플레이션은 경제 성장률과 물가가 동시에 떨어지는 현상. 그리고 다른 하나는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는데 물가가 떨어지는 디스인플레이션.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내부에서 있는 것은 두 가지 성격, 전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논쟁이 벌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분께서 우리 성장률이 올라가는데 왜 이렇게 디플레이션 얘기 됐을까 했을 측면에서는 올해 성장률이 올라가고 내년에 올라가는 것이 사실 작년에 안 좋은 거에 따른 통계기법에서는 베이스 이펙트 기저효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015년 들어가서는 제자리를 찾는다면 성장이 떨어진다. 그럼 물가와 성장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일시적으로는 지금 성장률이 올라가고 있지만 제자리를 찾는 시점에서는 성장률과 물가가 동시에 떨어지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논쟁도 함께 지금 이 논쟁에 개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이 D공포,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물가가 어느 상황인지 자세히 짚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다른 국가의 물가 수준과 비교를 해본다면 더 와닿겠습니다, 위원님. 최근에 보면 D공포 얘기가 많이 얘기 나오고 내년도에 그 국제금융시장과 세계경제에서 패텔 리스크로 D공포 얘기를 가장 선두에 꼽는 것은 그만큼 물가가 하향 안정되는 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지금 전 세계 물가가 대체로 보면 인플레 타겟팅 선을 설정하는 것은 이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중앙은행 입장에서 예측력이 높은 중앙 입장에서 그렇게 설정하는 거거든요. 지금 세계 각국들이 다소 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는 주요 국가들은 인플레 타겟팅 선을 대부분 다 2%로 설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주요 국가의 물가는 지금 대부분 다 1%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물가가 좀 안정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수준에서 벗어나긴 하고 있습니다는 사실 지금 0%에 해당되는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올해 상반기에 얼마큼 높았습니까? 4%대 그 다음에 2, 4분기에 3.9%대 이렇게 되더라도 물가는 0%에 그대로 유지하는 모습인데요. 한국도 왜 우리나라 내부에서 D공포 논쟁이 있냐면 물가가 정부의 청와당국에서 설정하고 있는 인플레 목표의 하단선에 하여는 게 18개월 연속 지속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추세라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가의 하향 안정세에 대해서 이 중앙은행이 좀 잘못 판단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이 논쟁이 금통에 앞서서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추세로 이 국내 물가가 우려할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말이죠. 물가가 떨어지는 원인이 명확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한국경제TV를 통해서도 우리가 D공포를 짚어드릴 때 지금의 물가가 안정되는 추세는 뉴노멀 환경에서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런 얘기를 짚어드렸습니다는 최근에 물가 안정세에 대해서는 민간이 보는 시각과 한국은행이 보는 시각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물가는 사실 성장률과 결부시켜서 이렇게 보는 시각이 다소 좀 어려운 얘기하겠습니다. 거시경제에서 이 총수요 곡선 이렇게 총공급 곡선이라고 있는데요. 가로축에서는 성장률 놓고 그 다음에 세로 측에서는 물가 상승률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석하는 기법인데요. 그 물가는 이런 분석 기법으로 한다면 디맨드 풀, 다시 말하면 수요 견인. 경기가 좋으면은 물가가 올라가고 경기가 안 좋으면 물가가 안 내려가는 요걸 이제 디맨드 풀적인 측면에서 물가의 요인을 보는 시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국제 원재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예. 되겠습니까? 그만큼 물가 상승 압력이 있겠죠? 예. 그래서 이 공급 측에서 보는 시각을 코스트 푸시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에 우리 물가에서 어떤 쪽을 더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민간과 예. 정부 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민간에서는 총수요가 부진하기 때문에 디플레 우려가 있다 하는 예. 체온으로 물가의 하향 안정세를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총수요 쪽에서 문제는 없다. 그러면 어떠냐? 지금 물가가 떨어지는 것은 국제 원재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국제 원재 가격이 하락하면 물가가 떨어지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원재 가격 모습에 따라서 향후에 상당 부분 변화 가능성이 있다 하는 이런 쪽의 그 디스인플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성장률 올라가는데 물가가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예. 디스인플레이라는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물가가 떨어지는 것을 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코스트 푸시적인 요인이라는 얘기죠. 이 입장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이거는 향후에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쨌거나 지금은 이런 요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세계가 완 마켓, 하나의 시장이 되다 보니까 물건 오버서플라이다. 초과 공급이다. 그래서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최정상가의 가격 파괴, 가격 예. 인하해서 싸게 팔 수밖에 없는. 월마트 효과에 의해서 예. 뉴노멀 환경에서 이런 요인도 결부돼 있다. 그래서 지금은 물가 하향 안정 추세가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뉴노멀 환경에 새로운 그 요인들이 이렇게 속속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이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중요한 국민 경제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금리 문제는 한국은행이 결정하지만 사실 그만큼 새로운 환경이기 때문에 일전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장에 상당히 화두가 됐던 것 같아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부지런히 게을러지면 안 된다. 밤낮 없이 일해야 된다 하는 예. 이런 것을 주문했던 것은 뭐냐면 지금 새로운 환경이기 때문에 그만큼 국민 경제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금리를 결정하는 기관이 네. 부지런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잘못 짚으면 국민 경제에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요구했던 거지 뭐 특별히 그쪽 기관에 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었다 예.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디공포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잠시 후에 있을 12월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지금 물가가 하향 안정 추세를 총수요인으로 보느냐, 네. 총공급으로 이렇게 보느냐, 이건 금리 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죠. 예를 들어서 총수요 측에 수요가 부진해서 사실 물가가 떨어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금통위 연이시라면 예. 금리는 내려줘야겠죠. 그죠? 예. 금리는 내려줘서 소비라든가 투자를 이끌어서 총수요를 증대시켜서 사실상 경기는 이끌어야 된다. 또 자산시장 부분에서는 회복시켜야 된다 하는 이런 정책 결정이 내고요. 네. 만약에 지금 측면에서 물가가 떨어지는 것이 디플레 요인인데 한국은행의 다른 요인에서 금리를 고집스럽게 지금 상태에서 동결하면 일부 매스컴에서 이미 일면 톱으로 이번 주에서 많이 다뤄왔습니다는 일본식 잃어버린 10년, 한국에서도 잃어버린 10년 가능성이 있다 하는 이런 쪽의 해석하는 시각이다 이렇게 보입됐습니다. 반면에 지금 하는 입장에서 원재 가격 하락에 따라서 사실 물가가 떨어지는 현상이라면 지금 상태에서 금리를 동결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올려도 된다. 이런 시각이 나올 수가 있겠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상태에서 코스트 푸시 요인인데 물가가 아주 안정돼 있다는 걸 기점으로 해서 금리를 내리면 내년도에 원재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 자 금리가 떨어지는 거에 따른 인플레 압력과 원재 가격이 올라갔던 요인이 겹쳐서 물가가 상당 부분 급등하지 않겠느냐 예. 이런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디공포의 논쟁은 금리를 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지금 금통위를 앞서서 지금 민간과 하는 사이에 예. 논쟁이 되고 있다고 볼 때 있습니다. 저희 바라보는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결정이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 영향도 클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 원자재값 하락 요인을 먼저 보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말 그대로 현수적으로 동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물가 하락세가 오랫동안 워낙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다면 인플레 타겟팅선을 낮춰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얘기도 나오는 듯 보입니다. 네, 예. 예, 사실 오늘 금리는 동결되겠죠. 예. 지금 상태에서 사실 금리를 내리고 그러지는 않겠죠. 금리는 동결되는 전제하에서 향후에 하는 입장의 변신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종합적으로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이 어떤 쪽으로 지금 변신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예. 이후에 우리가 통화정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제자리를 찾아간다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금통위 앞서서 이런 문제를 점검하는데요. 지금 보면은 물가가 하향 안정 추세가
앞으로는 당분간 지속되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대 패텔 리스크로 세계경제 성장률이 내년에 이렇게 회복된다 하더라도 물가는 네. 올라가지 않는다 하는 디스인플레이션 이 논쟁이 나눈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각계 중앙은행이 종전과는 다르지 않아야 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인플레 타겟팅선을 이렇게 낮춰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지금 상태에서 인플레 타겟팅선을 너무 높게 잡으면 물가 추세에 비해서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인플레 타겟팅을 낮춰야 된다. 이런 논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현재 세계중앙은행 입장에서 보면 인플레 타겟팅 선을 대부분 다 2%대로 설정하고 있는데요. 각국의 인플레 타겟팅 선을 1%포인트 정도는 낮춰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각도 상당히 많이 제시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중앙은행 목표가 이제는 물가가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18개월 이렇게 되고 경우 때서는 앞서갔습니다. 같이 예. 원재 가격 하락에 따라서 물가가 안정돼 있다면 내년에 원재 가격이 올라가겠느냐. 원재 가격이 올라가기는 힘들다고 보는 것이 세계 경제 예측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은이 잡고 있는 원재 가격 하락에 따라서 물가 안정 추세가 내년에 원재 가격이 올라가느냐, 물가를 급등시킬 만큼 올라가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 예측 기관들이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도 사실 물가 안정 수준은 지속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한은 입장에서 보면 다른 쪽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성장력도 고려해야 되고 자산시장도 고려해야 되고 고용 문제도 고려해야 되고 네. 이런 다른 목표들을 고려하는 이런 쪽을 좀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이 지금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목소리가 좀 커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물가 외에 다른 부분도 더 중요시해야 된다라고 이제 마무리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이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어떤 정책적인 변화라든가 이런 목표의 변화라든가 이 한국과 비교를 해보면 더 좀 쉽게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기 회복에도 물가가 오히려 떨어지면서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다른 국가의 중앙은행들 이미 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 부분 변화를 많이 하죠. 사실 작년 이맘때쯤에 2012년 마지막 연준회의가 열렸지 않습니까? 예. 이때가 사실 미국의 FRB 창립 100년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앙은행, 그것도 세계 중앙은행격인 FRB 입장에서는 물가 안정을 상당히 고집스럽거든요. 그리고 과거의 물가 안정을 얼마큼 중요했냐면 다른 목표 설정에 기여한다 하더라도 인플레가 어려우면 인플레를 먼저 잡아야 된다. 이 물가 목표선을 흐트러뜨리면 안 된다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작년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FRB 100년 역사상 왜 획기적이냐 하면 물가는 안정돼 있으니까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다른 목표를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작년에 인플레이션 타겟팅의 기존의 중앙은행 설립 목적에 해당되는 부분과 인플로이먼트 타겟팅 해서 고용 목표를 도입했죠. 이것이 나중에서 보면 그로스 타겟팅이라든가 하는 성장 목표들까지 이렇게 새롭게 놔두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되냐면 최근에 비트코인이 여러 가지 코인이 이렇게 되죠. 그건 이제 파생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그래서 FRB 입장에서는 지금 중앙은행 목적에 명시적으로 물가 안정과 함께 고용이 안정이다 해서 듀얼 맨데이터 양대 책무다. 우리나라 번역되죠. 이렇게 책무다. 이렇게 하고 지금 변한 상태고요. 예. 지금 내년도에 2월서부터 미국의 FRB 의장을 맡고 있는 제닛 앨런이라는 사람은 어떠냐 하면 옵티멀 컨트롤 룰. 통화의 준칙에서 보면 모니터리 준칙에서 보면 이 옵티멀 컨트롤 룰이 새롭게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심정 그렇습니다. 고용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금 물가가 좀 이렇게 인플레가 있다 하면 이것도 용인한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획기적 생각이죠. 예. 과거에는 고용 목표 달성에 도움된다 하더라도 물가에 문제가 있으면 물가 문제를 잡아야 된다 하는 쪽인데 자닌 앨런 상은 고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물가가 틀어지더라도 이건 인식적으로 인정한다 하는 얘기거든요. 상당히 획기적인 얘기다. 이만큼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변신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말씀대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이렇게 변신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런 목소리가 부쩍 들어 더 거세지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어떤 내용들이 권고되고 있습니까?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국은행 입장도 이제는 전통적인 중앙은행 목적인 물가 안정에서 좀 이렇게 너무 고집스럽게 그 부분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요구들은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보일 때 있습니다. 중앙은행 목적은 물가 안정이지만 그러나 새로운 환경이 도래된 만큼 유연하게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요구로 받아들인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한국 경제 당면한 문제에서 보면 시청자 여러분 정책이라는 건 우선순위에 맞춰가는 겁니다. 중앙은행의 변신이라든가 정책 당국도 고집스럽게 어떤
내가 이렇게 외골수로 가는다 이런 것보다는 환경에 맞게 가야 되거든요. 특히 지금처럼 라이프 사이클이 상당히 짧아질 때는 빨리빨리 변신을 해야 됩니다. 얼만큼 기업이 많이 변고 국민들이 많이 변신하는데 정책 당국 입장에서 정책 수용층이 이렇게 변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만큼 불만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방송에서 이렇게 오늘 것처럼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국민 대다수가 자, 한국 경제 문제, 가계부채 문제, 예. 금리와 직결돼 있죠. 원화절상 문제, 금리와 직결돼 있죠. 증시 침체 문제, 금리와 직결돼 있죠. 부동산 침체 문제, 금리와 동결돼 있죠. 예. 더더구나 한 해를 결산하면서 세계 증시가 전부 올랐고 세계 부동산 시장이 전부 올랐습니다. 근데 대외 환경에 의존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세계 증시가 좋고 세계 부동산이 좋으면 한국 경제에 가장 탄력이 받아야 되는 것이 과거의 모습입니다. 근데 작년 말 대비해서 코스피가 떨어진, 대표치가 떨어진 몇 안 되는 국가에 속하고요. 국내 부동산 시장이 국민의 재테크의 한 70%를 거기다 집어넣고 있는데 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있으니까 국민들이 뭐냐. 아무리 이렇게 하더라도 지표상으로 올라간다해도 체감 경기가 개선되지 않는 가장 큰 요인이거든요. 다 금리라든가 돈 푸는 문제가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책 당국 입장에서 보면 국민에 다가가는 국민에 다가가는 정책이 그게 올바른 정책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국민에 다가간다 하더라도 대다수 국민들이 이렇게 속해 있는 쪽에 맞추는 정책이 바로 정책에서 보면 수요 중심 정책이고 환경이 급변할 때 그게 정책 당국 입장에서 신뢰를 받고 박수를 받는 이런 정책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금통위에서 사실 금리를 동결을 한다 하더라도 중앙 입장에서는 왜 국민들이 뭘 요구할까? 환경이 변했는데 어떻게 변신해야 될까 하는 이런 논의는 금통위원들이 한번 금리를 동결해서 경우에 따라서 오늘 금리를 짧은 시간에 동결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중요한 직책에 있으신 만큼 좀 오늘 금통위를 통해서 좀 시간을 많이 갖고 내년도의 통화정책 방향을 좀 결정하는 이런 중요한 자리인 만큼 많이 갖고 좀 국민의 입장에서 좀 각국의 그 중앙은행 변신하는 모습을 좀 참조를 해서 좀 검토를 해줍시다 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좀 간절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데 가면 너무 지금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고 이 통화당국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불만이 많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국민 입장에서 한 번 정도는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간절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분위기 전달을 많이 해주시려고 또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한국의 물가 추이를 두고 이 한국은행이 판단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금리가 이제 동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왜 그 결정을 두고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는가? 이 디공포 논쟁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